대장동 일당의 그 동결 재산 해제 요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일단 그 기사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일보에서 단독 기사라는데 남욱 우리의 지금 제일 선두주자로 국민 염장지른 남욱 측의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기사를 요약하면 이거더라고요. 정말 좀 놀림 당하는 기분이에요. 뭐라 그러냐? 1심이 추징 안 했잖아. 검찰이 항소 안 했잖아. 근데 뭐 어쩌라고 우리가 왜 나한테 그래?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추징 보전 해제 신청 나 안 했어. 왜냐? 그거 할 필요가 없던데. 내가 안 해도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던데. 검찰에서 그거 이미 풀어줘야 돼. 항소 포기해 준 덕분에 검찰 빨리 풀어. 꿇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말로 조금 번역을 해보면 국민일보 기사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네. 진짜 저는 말하면서도 화가 나네 진짜. 자, 그 헐리우드 영화들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악당들이 모의를 치밀한 모의를 해가지고 큰 어마어마한 도둑질 이제 성공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슈퍼카 타고 이제 그 해변으로 떠나는 멕시코로 떠나든지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남욱 씨는 재판할 때도 그런 슈퍼카들 타고 매번 달라진대요. 차도 이름도 우리는 이제 이름도 생소한 그런 차들 타고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교포들 사이에서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사는데 엄청나게 호화 생활을 한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뭐 이제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현진 위원장이 오늘 이제 발언한 그 내용인데,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투명해지고 선진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제 현실이 될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2014년에 모였을 때부터 4천억 원짜리 우리가 범죄를 할 건데 완벽하게 해야 돼. 이게 터지면 이건 게이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야. 맞아요. 라고 남욱이 말했었던 그런 일이 실제로 10년 만에 완전히 현실화가 됐고 심지어 그 액수는 4천억 했던 것보다 더 튀겨졌죠. 그렇죠. 7,800억 원이 7,900억 원이니까 훨씬 더 많이 됐는데 그걸 이제 하나도 정말 환수를 못하고 그냥 다 꿀꺽 먹게 생겼고 벌써 이제 땅은 내놨는데 뭐 역삼동 땅은 300억짜리가 벌써 500억 원이 600억 됐어요. 됐다고 하고 야 이런 장면들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영화들의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그 결말은 이 악당들이 이제 일망타진되는 그런 결말. 악당들이 끝까지 잘 살 수는 없다. 저는 그런 그 역사의 정의 그런 것이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보면 이 대목이 전 눈길을 끌더라고요. 민주당 주장대로 1,120억 원만 범죄 수익이라면 대장동 일당이 거둔 천문학적 수익은 뭐가 되냐. 대장동 일당끼리 대장동 사업을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검찰이 항소만 했으면 2심 재판부가 다시 계산할 수 있었는데 그럴 기회가 아예 없어졌다. 대장동 일당에게 들어온 돈은 7,800억 원인데 1심이 추정한 금액은 473억 원이 전부다. 나머지 돈은 합법적으로 벌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인가? 라고 조선일보 사설이 매섭게 묻고 있습니다.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민주당 여러분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7,800억 원을 벌어가는데 473억 원으로 땡치는 거 합법적이고 잘 됐다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성남이 가져간 돈이 1,822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법인세만 400억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는 그 현금 가져간 돈은 1,400억밖에 안 돼요. 실수령액을 소위 말하는. 실수령액 세후 1,400억밖에 안 가져갔고 정확하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가져갔었던 배당 이익과 택지 분양 이익을 가져가는 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9,600억에서 세금 정도 떼고 뭐 하면 7,000억이 넘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이번 1심 선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배임죄가 무죄가 났냐면 특경가법 배임의 어떤 그 기준액이 5억부터 50억인데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이 배당 이익을 받는 순간으로 그걸 기수를 결정해야 돼. 그 시점을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7,800억 추징을 구형한 거고 근데 법원 재판부는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유사 판례가 없대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추징을 하려면 판례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가 없고 이게 사실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한 시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2015년으로 봤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거 당연히 검찰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판례가 없으니까. 그렇죠. 판례가 없으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SPC 사업에서 똑같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빼가지고 대장동 일당들처럼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 선례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다퉈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정부가 막은 거라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대장동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느냐를 이제 우선은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막연한 레토릭으로 당군 이래 최대 비리다 뭐 하는데 국민들께서 사실 좀 피로감이 있었어요. 이게 몇 년이나 끌면서 이게 이재명이 뭐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뭐 정치 기소된 거야, 뭐야.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건 1심 판결을 통해서 사건의 구조가 이제 드러나 버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1심 판결 났을 때까지만 해도 서로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이재명 시장이 아무 무고했다는 게 드러났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좀 헷갈렸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항소 포기를 해버리고 민주당은 계속 대장동 일당들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검사들을 막 그 핍박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아 주범은 누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아시게 돼 버렸어요. 항소 포기가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국민들한테 계몽을 해줬다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상을 이제 알아버린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한 것처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온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51% 국민들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고 그렇죠. 이제 응답을 했고 20대는 59%대라고요. 예.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제일 높아요. 20대에게 그런 응답이. 저는 그게 지금 민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말은 무관하다고 하는데 행동이 유관한 거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나오는 뭐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었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면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항소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소 포기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 외압을 주고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계기를 지금 스스로 좀 입증시키고 있는 거다 이거. 저는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 범죄자는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그런 건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그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자백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진짜 열받는 지점은 얼마 전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사람들 대출 4억, 6억도 못 받게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또 심지어 그 9월 통계 누락해가지고 중랑이나 금천이나 이런 데는 원래 투기가열지구가 안 돼야 되는데 포함시켜버려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비리로 초과이익 환수조항 빼가지고 7천억 가져간 사람들의 항소 포기는 지시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항소 포기 계기로 전 계속 이 기사를 제가 기회 남은 소개드리는데 조선일보가 3억 5천만 원 투자에 7,800억 번 대장동 일당 대장동 수익률 2,253배 초대박 초대박이죠. 이게 3억 5천 투자해서 7,800억을 벌었다. 2,200배짜리 장사를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새삼 놀라운 건 론스타 배상금보다 많아요. 이자까지 하면 4천억이라고 했거든요. 론스타 배상금이. 네. 2,800억에 이자가 1,200억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벌어간 게 대장동 일당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침에 어디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4천억을 아꼈는데 그 4천억을 갖다 몽땅 메워도 이 대장동에서 아직 3천억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둘을 잘 엮어서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정말 근데 와닿는 그 느낌은 맞아요. 아니 이게 지금 7,800억, 7천억 이런 돈을 생으로 그냥 날리는 거를 대한민국 그 법무부하고 검찰이 짝짝꿍해서 국민들한테 성남 시민 넓게는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길을 애써 막아버렸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여기다 이제 배임죄까지 폐지해 버리면 이 사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게다가 백현동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장동보다 더 나빠요. 제가 볼 때. 맞아요. 한번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지 더 무리하고 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짓을 했고. 거긴 백현동 다 가보셨겠지만 그 근처 이렇게 가서 보면 제가 그 전에도 이 라이브 방송한테 그 말씀드렸는데 백현동은 그냥 가서 거기 이렇게 딱 보면 이거는 그냥 뭐 어마어마한 비리구나 말도 안 되는 허가가 났구나 그냥 딱 보면 보여. 대장동은 이게 왜 비리인 건지 왜 문제인 건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설명하기는 길잖아요. 백현동은 그냥 현장에 가서 딱 보면 한 1.5초 만에 이거는 완전 엉망, 완전 개판이구나는 생각이 딱 드니까 훨씬 이 직관적으로
이 백현동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담스러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 굳이 국감 때까지 내가 도지사 유지한다 그러면서 가서 판례 들고 얘기해서 그게 사실은 유죄치지. 허위 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에 딱 걸렸는데 그게 어떻게 2심에서는 제가 유죄가 됐죠. 2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무죄를 쓴 판결문은 제가 그 다른 방송에도 맨날 이 표현을 썼는데 제가 지난 대학교 시절 신문 기자가 돼서 읽었던 잉크를 종이에 뿌려서 만든 모든 물건 제가 읽어본 모든 물건을 통틀어 가장 비문이고 가장 말이 안 된다. 제가 그렇군요. 내가 볼 때 그 재판장님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읽어보면 정말 읽으면서 욕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정규 교육을 받고 사실을 패스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걸 판결문이라고 내보낼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거에 못지 않은 게 제가 보기에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문이에요. 맞아요. 저 그것도 고각지세죠 진짜. 예, 진짜 어떻게 이해라도 해보려고 어떤 논리인지 이해라도 해보려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건 정말 그냥 결론을 일단 정해놓고 거기에 꿰어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자기도 모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어쨌든 배임죄 폐지되면은 그 두 사건에다가 그 경기지사 신용카드 사건도요, 맞아요. 법인카드 사건도 그것도 저는 제 기억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시도지사가 민선 시도지사가 억대의 그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건 역사에 없었던 사건인데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그냥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만배 남욱 등은 풀려나고 바로 석방되는 거죠. 집행유예 받을 수. 네, 그래서 없어지면. 처음 이 항소폭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열받은 지점이 야, 김만배 씨는 8년형이 그대로 확정만 돼도 하룻밤 거기서 국가시주는 밥 먹고 거기서 나와서 운동하면 하룻밤 자고 나면 2억씩 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2억이 아니라 하루에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정말 이 현재 계획대로 착착 추진되면 하룻밤에 한 20억짜리 잠을 자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오탄이도 그렇게 못 벌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김만배 씨의 머릿속 또는 그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 정권 절대 뺏기면 안 되겠다. 저는 그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어쨌건 이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김만배 씨 범죄 수익 이게. 예. 저는 그래서 아까 그런 제가 생각하는 범죄 영화의 마지막 그 결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건 정권을 이렇게 연장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자꾸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또 재밌는 건 김혜경 여사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거예요. 예. 이거 곧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선거권도 잃어버립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민주당 후보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공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또 출마한다 그래도 선거를 못 하는 거죠. 피선거권, 선거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죠? 네.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다음 총선, 내년 지선 대통령 부부가 함께 투표하는 장면을 못 받아요. 못 받네. 못 봐요. 네. 그거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장면으로 저렇게 영상으로 실현이 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잘 보시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만 혼자 와서 투표를 하는 투표. 선거하는 장면이 부부가 투표하지 못하는 대통령 부부가 되는 투표 거죠. 사면 복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 또 특별 사면 복권의 길이 있구나.